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또 최근에 한국 증시의 급락과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주말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야간 선물 하한가, 최근에 환율 폭등, 그리고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쭉 올렸을 때 이 전 영상, 이 전전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손절을 해서 대형주, 급등주,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제일 핫한 종목이 한 달 전에는 대우건설이었고 또 최근에는 LG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까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소외감이 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실적이고 뭐고 주식은 실적이 아니다.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을 통해 한 번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또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게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며칠 만에 마이너스 40%가 된다든지 또 어제 샀는데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됐는데 월요일 날 또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확 손실이 커져서 시작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연금의 수급, 또 기관의 수급, 또 외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런데 내 거는 왜 이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 한 달 전에 핫했던 종목, 두 달 전에 핫했던 종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 정말 좋다고 했더니 바이오는 반토막, 세토막 너무 많고 원전주도 대우건설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우리기술 부터 해서 보성파워텍, 일진전기, 전력설비, 풍력주 전부 다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는데 폭락하는 종목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은 또 내려가고 거래량 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특정 섹터에 몰리면서 죄다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특히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제 주제가 뭐예요? 폭락장 무서운 분들은 꼭 시청하세요잖아요. 향후 시나리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급등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8%가 오르네, 5%가 오르네. 그럴 때마다 내 종목은 폭락을 하는 시장이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환율 폭락 때문에 특히 많이 걱정을 하고 내 종목들 진짜 가망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약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특히 또 우리나라가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하고 정말 다른 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도 그랬죠. 제가 특히 핫했던 섹터, 정말 시끄러웠던 sek터, 급등했던 종목들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알짜 종목들 말고는 죄다 반토막, 세토막, 네토막 났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최근까지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에코프로, 또 2차전지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2차전지가 폭등할 때
90% 종목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 바닥주, 건설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말고는 다 폭락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잘 보면 그때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그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2, 3년 전보다 더 심한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천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무슨 10,000 간다, 12,000 간다, 이제 뭐 맘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특히 걱정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예전하고 다른 것은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왕창 샀을 때도 환율이 폭락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서 환율이 급등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거의 8,000, 9,000 가까이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왕창 샀을 때도 환율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미국 주식 때문에 한국 주식이 못 간다 그랬거든요. 하도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미국 외화 자산이 많았고 외화 자산을 자꾸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가 급등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가 약세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가 이 정도 올라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면은 거의 뭐 1200 뭐 그 이하로 갔어야 정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수급을 올린 주체가 개인 투자자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서 한국 쪽으로 또 온 것도 사실이며 또 우리나라 기관들도 외화 자산을 팔아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 자산은 팔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원화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하기 위해서 원화를 바꾸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원달러 환율이 폭락을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특히 특정 대형 반도체 AI 종목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나머지 섹터는 급락을 한 상황인데 원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미국 증시가 또 폭락하고 야간 선물 하한가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러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수급의 주체가 없다.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만 급등할 때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주식 버리면 안 된다. 최저점에 우리끼리 다 버리면 되겠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종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든 말든. 뭐가 실적이 아무리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신저가예요. 바이오 종목이든 제약바이오든 해운이든 뭐 건설이든 최근에 다 폭락했어요. 반도체 빼고. 그리고 원래 올랐던 섹터들도 다 폭락 먹어서 밑에 다 내려왔습니다. 손실이 더 커요. 조금씩 2%, 3%씩 떨어질 거 뭐 급등한 거 ETF 레버리지 2배짜리 딱 찌르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40%도 될 수가 있는 거야.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LG이노텍이 예전에나 제가 좋다고 했죠. LG전자도 제가 급등한 다음에 요 전 영상에서 더 이상은 그렇게 말씀 안 드린다 그랬어요. 왜? 보나마나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날 고점 사서 마이너스 60%까지 될 수가 있는데 뭐 마이너스 30% 먹고 또 마이너스 20% 먹으면 반토막이에요. 유명했던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2차 전지만 있나요? 예전에 한미사이언스,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예전에 LG생활건강 다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지수가 확 떨어진다. 그럼 걱정이 되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가 빠졌어요. 조금.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빠질 때마다 내 종목들 최저가의 시장가 때리고 또 반도체 레버리지까지 출시가 되면서 그쪽이 수급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거의 무주공산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그나마 또 폭락한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시장가로 또 때려서 지수가 하락 출발할 수가 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폭락을 하면 조금은 연동은 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가 일정 부분은 조금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LG그룹주, LG전자, 이노텍, 삼성전기 진짜 좋은 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 나서는 건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최근에 이런 얘기했죠. 실적 뭐하러 보냐 되지도 않는 거. 누가 한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정말로 순환매가 돌 텐데 그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실적을 보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고 가장 먼저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현대차가 그랬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죠. 2차전지 급등했을 때 혼자 다 떨어졌었잖아요. 나머지 종목들.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이 단순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외국인들이 또 부추기는 감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십 쪽씩 맨날 파는데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다 받아줬어요. 근데 정말 시끄러웠던 삼천당 제약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정말 LG그룹주나 현대차나 뭐 현대그룹주나 정말 그런 정말 우량한 기업들은 빠지고 나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도 3만원에서 20만원 갔었죠. 포스코홀딩스 회복했었죠. 현대모비스도 예전에 회복했었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대형주 안에서 썸네일 매일 걸어가면서 왜? 에이스 2차전지만 하겠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에이스 기업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뭐 예전에 LNF 이런 에이스 기업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머지 2차전지는 예전에 뭐 100배 오르고 나서 지금 20분의 1토막 상장 폐지 없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든 반도체든 곁다리로 오른 종목들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릴 텐데 일단 미국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5월 고용이 높았다. 금리 인상 가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제 뭐 중동 전쟁도 그렇고 물가가 좀 오르고 미국은 지금 너무나 물가가 오른 상황이고 근데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죠. 당장.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죠.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 때문에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반도체주 AI도 관련주가 어제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왕창 오른 다음에 절반도 안 됐어요. 10배, 20배씩 오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가 특히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섹터는 거래 대금이 특히 많아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그거는 반도체 중소형주 소부장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한번 올랐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 섹터들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때릴 사람이 없어서 몇 명 때리고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수가 폭락할 때 다 떨어지는데 지수가 7, 8% 급등하는 시장과 정반대의 시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최근에 해요. 지수가 조정 나오면은 환율이 떨어질 거다.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만큼은 왜냐? 지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판다는 건데 어떻게 지수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정상화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급등을 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그쪽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7조, 8조씩 파는데 개인 투자자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전에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샀는데도 환율이 안 내려갔었기 때문에 환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동 전쟁이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들을 우리나라 원화를 많이 바꿔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가도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 뭐 예전에 전쟁 났을 때 올랐던 원유 관련주 어떻게 다 폭락 먹었죠. 전쟁 관련주 다 폭락 먹었고. 그러니까 급등주를 건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종목도 중요한데 너 한 두세 배 오른 다음에 질질질질 한 달 내내 지수가 오른데도 떨어진 종목들, 여기에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게 10배, 20배 오른 다음에 확 떨어졌다. 그러면 단타 같은 경우는 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 안 하다가 자칫 내려갈 때 단타 치다가 또 이 내 종목들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익이 더 나기 힘들거든요. 올라갈 때 한 번 더 간다는 확률보다 내려갈 때 저점이겠지 하고 덤벼들면 반등 먹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래 안 하셨던 분들은 월요일날 뭐 내가 단타에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서 내 종목들, 코스닥 특히 많은 종목들이 출렁일 수 있겠지만 그 종목들을 저점에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600원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자체가 또 최근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거의 최고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기금의 비중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연기금하고 개인들이 같이 사서 외국인들은 파는데 받아줘서 대형주가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물타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사고 싶고 하이닉스가 사고 싶고 LG전자가 사고 싶다 할지라도 단타 아니고서는 내가 이걸 사서 나중에 몇 배를 먹겠다, 내가 이걸 사서 내가 이걸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매수를 할 때 한 번 사고 뭐 또 한 달 뒤에 사고 이런 식으로 사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고,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클릭을 하더라도 죄다 지금 거의 뭐 다 폭락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목이 됐다 할지라도 내 종목은 실적이 좀 아쉽다 라고 하면 회복되는 데는 좀 느릴 수 있어도, 우리 2차전지 또 바닥주 보면은 실적이 안 좋은데도 뭐 대여섯 배 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있겠지만, 먼저 올라가려면 그래도 실적이 받쳐줬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나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 수급이 쏠리면서 손절이 나온 종목들, 여기를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손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정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코스피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코스피 자체가 별로 안 떨어졌죠. 아니, 코스피가 우리가 이제 야간 선물이 하한가가 이렇게 가면서 야간 선물 마이너스 8% 하종이에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하한가를 가면서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에, 코스피가 이렇게 두 달 동안에 30%가 오르고 30%가 올랐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주식이에요. 실적 다 떼놓고 뭐 동양고속이다. 어때요? 한 달 만에 10배 가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올랐던 뭐 계양전기 한 달 만에 10배 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오른 거예요. 왜?
LG 이노텍이 그런 식으로 올랐고 삼성전기가 그런 식으로 올랐었잖아요. 그쵸? 이게 삼성전기가 예전에 이제 뭐 10만 원대에서 200만 원 갔기 때문에 그것도 몇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받는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은 줍줍하면 안 된다. 왜?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동안에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코스닥 지금 1000이죠. 그러면 1000포인트는 원래 있었던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면 원래 있었던 포인트면은 내 종목에도 올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의 고점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코스피로 따지면은 뭐 이게 코스피다 라고 하면 지금 한 2500, 3000인 건데 2500, 3000 정도 되는 건데 반도체나 특정 섹터만 올라서 했기 때문에 코스닥 대다수 종목들은 신저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코스닥은 500, 600이에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종목들은 이 밑에 있습니다. 실적하고 상관없이 신저가 근처에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수가 1000이라도 되는 거는 반도체 때문인데 코스닥이 지금 2달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가 오를 때 폭락 먹었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요.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신용으로 여기서 한 가지가 또 거슬리는 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억 갖고 2억, 3억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ETF는 처음부터 2배를 레버리지 출시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2배, 3배 살 수 있지만 신용이나 상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2, 3배 들어가고 4배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안 그래도 내가 막고 있었는데 반대 매매를. 근데 생각보다 반대 매매가 요새 신용 비율이 안 떨어진 이유는 코스닥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질질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하루에 2, 3%씩 계속 빠지면서. 그래서 교체를 미리 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이 거기에 신용을 또 넣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요새 올랐어요. 원래는 신용 비율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신용 비율이 요새 안 털렸다? 그거는 반도체 쪽이 신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빠져서 사면 안 그래도 최근에 내 종목이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월요일날 떨어져 시작한다? 기회입니다.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해서 월요일날 지금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급등할 때 코스닥 종목들 계속 떨어지고 코스닥 종목 플러스 코스피 개별주 전부 다 이런 차트인데 내가 최저가에 받아서 그 물량 받아가지고 양봉 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앞으로 당분간 손절은 이미 할 물량도 없는데 몇 명이 집어던지는 걸로 던지는 밑에 물량을 내가 최저가에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반대 매매 때 받아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레버리지. 왜? 최근에 바이오도 폭락한 거 없고 많은 분들 다 똑같아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진전기 제일 유명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됐어? 반절이에요. 빅텍 예전에 유명했는데 이런 차트가 최근에 코스닥 유행이라는 거예요.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SK 오션플랜트.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급등했던 거 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밑에서 집어던진 받아가지고 양봉치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가 개별주고 최근에 급등한 상황에 연동이 되지 않았던 종목은 손절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거는 누구든지 이제 포모 현상이 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3번만 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먹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뭐 급등주 뭐 10배 올라가는데 나중에 조정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반절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이틀 만에 호재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틀 만에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라고 했지만 요번에 젠슨왕 관련해서 호재 나오면서 단 2번 오르니까 더블 치면서 본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이 밑에 있어도 조그만 호재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수급이 지금부터 돌 수 있어요. 네이버처럼. 제가
AI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하고 삼성 SDS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어요? 10년 만에 저점을 찍고 여기가 이제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삼성 SDS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AI 관련주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보겠다. 그럼 네이버하고 삼성 SDS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LG전자는 제가 대우건설, LG전자는 단 한 번도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요새 들어서 요 전 영상에선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됐잖아요. 단 한 번 오르면서 400% 오르고 예전에는 10만원 가는 게 뭐 일이다, 15만원 가는 게 일이다 했는데 46만원을 그냥 며칠 만에 찍어버렸죠.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LG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 들어갔으면 이미 들어갔으면 내가 180만원 샀으면 100만원인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절반이에요. 아, 절반이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얼마 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10만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반발 매수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거 먹자고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이렇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시끌시끌하고 특히 손절을 하고 갔던 섹터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단타로 보는 거지 빠지면은 내가 과감하게 질러가지고 장기적으로 들러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렇게 하면 큰 고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생겼잖아요. 참 생기는 타이밍 대박이에요. 보면은 외국인들 미친 듯이 파는데 예전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나중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랑 같이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싹 팔고 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포스코홀딩스를 안 좋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근데 살 거면 한 달에 한 번 단가 낮춰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매물 때 제가 말씀드린 50에서 55만원 사이를 찍었습니다. 결국 찍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힘들지만 정말 고생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트럼프 당선돼서 망한다. 2차 전지 가망 없다. 별의별 얘기 다루면서도 찍었어. 이거 찍었죠. LLF 찍었죠. 에코프로 찍었죠. 포스코 퓨처엠 찍었죠. 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LG화학, 삼성, SDI 다 찍었습니다. 결국은 망한다고 했던 2차 전지에 갔어요. 언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LG전자 갖고 있는데 LG전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LG전자예요. 대우건설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랐을 때 후유증이 있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시작했고 환율이 급등을 시작했으니 이쪽으로 특히 수급이 쏠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가 ETF가 정말 무서운 게 우리가 성우하이텍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차트가 코스피, 코스닥의 유행이잖아요. 요때 급등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 들어온다고, 이제 편입됐다고. 그래서 상처서 한번 해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런 캔들이 정말로 무섭기 때문에 ETF 삼성전자가 지금 나온 타이밍이 정말로 너무너무 주가가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레버리지 2배가 되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내가 가서 한 번만 먹고 간다. 삼성전자 10% 오르면 20% 먹는다. 하이닉스 20% 오르면 40% 한 번에 먹고 가고 끝낸다. 이런 분들조차도 최근에 코스닥 계속 팔아가지고 코스피 저점이 있는 계속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조정이 안 나왔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7,000 찍고 간들 6,500 찍고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내가 지수가 오를 때 많이 연동됐던 종목들은
그만큼 조정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최근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먼저 폭락을 먹었으면 반등 나올지 몰라도 반드시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반면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때 내 거를 저점에서 계속 집어던져서 좋은 기업이나 한 기업들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 옵니다. 왜? 금요일 날까지는 아니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나머지 것들도 같이 빠졌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대로 빠진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많이 빠진 날은 삼성전자가 진짜로 급등하고 SK하이닉스가 진짜로 급등할 때 우리 종목들 코스닥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폭락 먹어요. 오히려 손절 까고 가는 바람에. 근데 진짜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월요일 시장이고 이거는 트럼프가 종전협상 성공해서 휴전협상 일단 성공해도 반짝하고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관망을 하자. 왜? 서로 먼저 집어던지려고 하는 주체가 일단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반영이 그렇게 많이 안 됐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조정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반면에 우리 많은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요새 이제 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월요일날 뭐예요? 급등한 게 뭐예요? 뭐 대원제약이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급등했나요? ADA 발표한다고 상친 거예요. 이거 사실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요런 캔들에 있는 종목들도 개별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이게 상을 치느냐? 다 손절 쳐서 그래. 하도 좋은 기업인데 손절을 쳐가지고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최근 시장이었다. 금요일날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코스닥 많은 분들 신기루 월요일날 내가 정말 종목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이 월요일날 폭락해서 출발을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여러 개 섞여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최근에 다 떨어진 게 뭐예요? 2차전지 좋은 에이스 기업들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개별 2차전지 전고체부터 다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부터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도 폭락했고 한농화성도 폭락 먹었고 이수 스페셜티 그 좋은 기업들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거 다 떨어지니까 코스닥이 빠진 거예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워낙 커서 거기 오르면 나머지 것도 올라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나머지 섹터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만 올라서는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 150 레버리지가 들어간 오히려 이쪽을 버릴 때 남들이 버릴 때 보는 게 낫다. 여기에 뭐 ES 쪽이나 피지컬이나 전고체 배터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셀트리온이 가나요? 안 가죠. 한미사이언스가 가나요? 녹십자가 가나요? 그러니까 다 이런 차트예요. 대웅제약부터 해서 다 이런 차트가 아닌 게 없어요. 이런 차트는 최근에 거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다수 90%였기 때문에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클릭해도 이런 차트에 급등했던 종목들 다 내려온 것도 똑같아요. 풍력이든 뭐든 다 똑같으니까 버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약주 안에서 진짜 실적 좋은 것들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요런 것들 보세요. 최근에 수급 들어왔는데 요런 차트가 아닌 종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약바이오원의 1분기 실적도 좋은데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라든지 폭락했을 때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대차하고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랐지만 여기는 또 지금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거든요. 현대모비스도 여기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소부장 반도체도 소부장은 모르겠지만 자동차 중소형주가 죄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중소형주가 말도 안 됩니다. SA 그나마 버틴 종목이에요. HA 만도 그나마 이런 종목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안 갔는데 빠지면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형주 안에서 이해되셨죠? 아니면 10년 만에 움직이는 종목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대원강업 같은 종목들 있죠. 12년 만에 움직이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급등 안 했죠.
근데 추세가 괜찮죠. 대원 강업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요런 기업들은 해먹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오 주안에서는 시젠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얘도 고점 찍고 이렇게 급등하면은 이게 한 세월이거든요. 이래요. 항상 주식이 그렇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바이오 아니면 인바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이 좋은데 오름폭 자체가 전고점 찍은 게 아니에요. 3, 4배, 10배 뛴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을 조정 나왔을 때 본다든지 하는 전략 괜찮고, 특히 최근에, 예전엔 제가 대우건설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지만 15배가 20년 만에 오르는데 15배 오르는데 부동산 오를 때도 안 오르지만 세력이 있다. 말도 안 된다. 대우건설이 어떻게 1조냐 시총이. 그랬잖아요. 근데 3개월 오르니까 4,000원짜리가 4만원 가죠.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오른 거를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정말 대우건설은 그 정도로 제가 좋다고 했는데 저는 2만원, 3만원 못 갈 이유 없다고 했는데 4만원 찍었습니다. 이런 게 LG전자도 있었었고 LG도 있었고 예전에 이노텍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평가인 게 뭐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 여기는 상치고 떨어졌는데 사상체대 실적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BDI 지수도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 없이 빠졌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간 거, 얘랑 페노션은. 실적이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날. 빠지면은 대형주죠. 페노션, 뭐, 대한해운, 이런 것들, 제약주도 말씀드렸고, 요런 것들은 최근에 코스닥이 올랐을 때 다 빠졌습니다. 풍력주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자동차도, 그리고 LG나 LG전자 보시는 분들은 내가 뭐 확 빠져서 단타 치고 나온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 오르면 원래 좀 이렇게 쉬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중간에 뭐 강한 반등 20, 30%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젠슨항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특히 세게 한번 올랐잖아요. 뭔 이유라도 갖다 붙어서 결국은 LG전자가 갔다 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건설 섹터 실적 너무 좋거든요. 많은 분들 DLENC 같은 종목들. 자, 대우건설 예전에 강조를 많이 드렸고 예전에 현대건설 좋다고 했지만 DLENC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여기도 주가가 오른 게 영 신통치 않아요. 거래량 없이. 요즘 이런 차트 아닌 거 없어요. 코스피 오를 때마다 반도체 오르면 건설 섹터 빠진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반발 매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재건주, 건설주는 다 봐야 된다. 왜? 너무 실적이 좋아요. 중소형 섹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섹터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과 이란 관련해서 또 반도체가 조금 쉰다면 건설 섹터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섹터를 한번 본다든지, AI 쪽은 아까 저는 네이버나 삼성 SDS, LG전자 말고는 AI 쪽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정말 환율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항공주 대한항공이 10몇 년 동안 간 적이 없죠. 이것도. 그러면 이런 섹터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최근에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안에서는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LG전자 보면서 로봇주는 로보스타 하나 말씀드렸어요. 로보스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아무리 삼성이 갖고 있어도 어떻게 13조냐. 로보스타는 아직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똑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로봇주 본다면은 LG에 따라서 얘가 따라 움직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월요일날 투심상 안 보는 게 낫겠다. 로봇주도 AI주도 월요일날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요새 조선주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중공업도 많이 빠졌고, 조선주, 하이로코리아, 이런 실적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성광밴드, 태광, 이렇게 안 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실적이 다 좋은데 빠지면 반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게
조선주 질질 떨어진 종목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요새 원전도 하도 많이 폭락을 먹어갖고 근데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최근에 질질 떨어졌는데 주가가 수십 배씩 안 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수가 다 들어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떤 것든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섹터를 본다든지 정말로 저는 이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내게 좋다. 말도 안 된다. 턴어라운드 됐다. 란데 바닥이다. 그 종목들 안에 상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아무것도 버리지 말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아유 어떡하냐 진짜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 거 또 떨어지네. 지금 이런 시장이 반복될 때 내가 손절을 하고 이동을 해서 정말로 성공하신 분이 있고 나는 내 종목이 좋다고 그래서 기다릴 분들은 대우건설처럼 될 수 있고 LG전자처럼 될 수 있고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기다려서 됐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 어때요? 얘가 이렇게 떨어질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멤버십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 54만원 갔을 때 오를 때 여기가 1차적으로 제가 도달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영상에서 무료 영상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질 수 있다. 절반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무료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떨어졌죠. 떨어져서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출렁인다. 당연히 지금 얘는 최근에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질질 빠진 섹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반발 매수해서 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그룹주 2차전지하는 보면서 정말로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전고체 관련주들 조정 나온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이게 많이 빠진다. 이수 스페셜티 이런 게 많이 빠진다. 이게 사실 전고체 관련주 안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이거든요. 이런 걸 본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는 건설 섹터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실적 나오는 건설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6월 6일 오늘이에요. 근데 6월 6일이 이제 전환사채 리픽싱 날입니다. 여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리픽싱이 되는데 이제 6월 6일이니까 아마 월요일날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월 5일까지 거래한 걸로 해서 리픽싱이 돼요. 근데 리픽싱이 원래는 안 되는 거였죠. 얘도. 이때 이제 리픽싱 안 되고 이제 1000, 2000원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지수가 조정 나오면서 또 공매도 대차장고 늘리면서 결국은 1750원짜리 물량을 기관이 한 1500원 전후 1450원 이 정도에 가져갈 것 같아요. 거저먹기로 350억 넣어가지고 또 싸게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수가 떨어질 때 유상증자해도 예를 들어서 싸게 갖고 가는 경우 많고 전환사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억지로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적을 보면 사실 LVMC처럼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도 서프라이즈였지만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27% 늘고 순이익이 330% 늘고 한 기업이 없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그리고 재료가 있죠. 1000억을 투자한 호라우그룹에서 투자한 라오스 최대 쇼핑몰 한국 기업 한 5, 60개 들어가잖아요.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이마트, 노브랜드, 전기차 충전소, 무슨 뭐 여러 치킨집부터 태국 기업, 베트남 기업, 뭐 중국 기업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정도로 이제 부채 비율도 자본 5,600억에 부채 1,900억. 그래서 올해는 배당도 계획하고 있고 IR도 하잖아요. 라오스하고 베트남 초청을 해서 6월 15일 날 IR을 하는데 쇼핑몰이 이제 오픈이 될 거고 우리가 라오스에 이미 편의점 자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편의점 딴 거 없어요. LVMC는 재료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죠. 당연히
라오스에 기회가 많은데 여기 오세영 회장이 이제 코라우 그룹의 대주주죠. 또 LVMC의 대주주면서 그래서 매출 2조 2천억짜리 회사를 코라우 그룹에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하고 있어요. 코라우 그룹으로. 한국에 있는 또 건설사랑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상복합 짓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쇼핑몰 하는데 코콩 메가몰 그리고 편의점을 해서 이미 라오스에 100 몇십 개로 1등인데 이제 이마트24로 다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래는 코라우 디벨로핑하고 란상홀딩스 지분이 80% 들어가 있는데 이제 돈 되는 거를 LVMC에서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되면 란상홀딩스 지분이 이제 란상홀딩스가 또 오세영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마트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린다 그랬으니까 지금 라오스의 편의점 이미 1등인데 이마트24로 다 생기는 거다. 매출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미 인도차이나 은행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면세점, 신세계랑 면세점 합니다. 그리고 패션, 뷰티부터 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건데 요새 이마트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왜 안 가냐. 근데 K마트가 영토를 넓히는데 대형마트, 그래서 라오스 쪽은 전부 다 이제 LVMC다. 이마트 노브랜드로 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LVMC 매출로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갔을까? 요새 종목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리픽싱이 6월 6일 날 되면 싸게 갖고 가고 다음 리픽싱이 내년 1월이고 주식 전환은 11월 달에 할 수 있어요. 기관이. 그러면 다시 만약에 올라서 주식 전환을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까지 안 하게 되면 11월 달까지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상향 리픽싱을 해야 돼요. 근데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받는 가격으로 350억을 1750원에 들어간 걸 더 싸게 가져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어떻죠? 지금 8,827만 달러. 이거는 평균 환율 예를 들어서 지금 1,500 몇십 원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달러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라오스 끼비 현재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약세입니다. 다른 나라 브라질 헤알라 요새 약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끼비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 있으면 매출액은 달러로 표시가 돼서 LVMC는 최대 수혜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읽어보시면은 지금 베트남하고 또 여기가 사상 최대 미얀마 현대차,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이마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분을 추가 취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IR도 초청해서 하잖아요.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기관들 한 4군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6월 15일 날. 그리고 쇼핑몰도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항상 제가 비교하는 게 예전에 대우건설도 그렇지만 3개월 오르면 이렇게 돼요. 보면은 예전에 제닉도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꼬라박다가 실적 좋으면 이제 1년 됐다가 이거 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아도 안 가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안 가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해서 10배 가는데 한 달, 20배 가는데 몇 달 이러잖아요. 연봉 보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LVMC가 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 대우건설도 그렇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때 예전에 17,000원일 때보다 실적도 훨씬 좋고 이때는 라오스의 중고차였지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 또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 베트남 트럭 2등, 미얀마 현대차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SKD, CKD로 해서 미얀마도 1, 2등 하잖아요. 거기에 쇼핑몰 오픈하고 이마트까지 생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고점을 가야 정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유무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예전에는 고점이 32,000원인데 유무증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17,000원대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시총 1조에서 1조 5천억은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나.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아예 없다가 오세영 회장이 여기 최대 주주가 2,100원에 어떻게 됐죠? 작년에 얼마 가져갔어요? 1,100억 가져갔고 4년 동안에 1,500억 가져갔는데 기관이 전환사채 받고 나서
대차장고 늘어나고 귀엽고 지금 이 가격에서 리픽싱해서 가져갑니다. 오세영 회장 가져간 가격, 기관이 가져간 가격보다도 지금은 아래예요. 왜? 평균 주가 가중산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게 우리가 전환가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월요일은 얼마가 되던지 간에 우리가 리픽싱 가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원칙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은 한두 번에 올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평생 안 가다가 한 번 오르면 전고점이고 이래요. 점상 가고 막 주식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달러가 강세일 때 또 득을 보는 회사, 원화가 약세일 때 득을 보는 회사, 그리고 이제 IR부터 해서 올해는 뭐 배당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린 것은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저는 LG전자를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LG전자 주주님들도 축하드리고 LG이노텍 주주님들도 축하드리고 대우건설 주주님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15배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 안에 실적 안 좋은 기업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는 오늘 말씀도 안 드렸지만 허가 2, 3 널렸고 부채 없고 하면 재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쉴 때 또 건설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형 건설도 관심을 갖고 뭐 해운이나 뭐 조선 뭐 이런 쪽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우리 코스피 급등하면은 개별주 갖고 있는 종목 90%는 폭락했잖아요. 다 파니까. 그리고 진짜로 대형주가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됐을 때 나머지 종목으로 하락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나머지 것들 떨어져서 지수가 올라가듯이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500, 600도 안 돼요. 왜? 1000이라고 해도 반도체가 빼고 나머지 것들 다 폭락 먹어서 코스닥은 코스피로 따지면 2000, 2500밖에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개별 테마주. 제가 좋다고 했던 건설, 원전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 오늘도 제가 강조드린 부분을 잘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한테 기회의 시장이 지금부터 열린다. 그래서 미국 폭락 먹었다고 무서워하지 마셔라. 지금 다 내려온 상황에서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몰려있는 종목이 아닌데 괜찮은 기업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큰 기회고 버티면 큰 수익 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멤버십은 매일같이 제가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856-8767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은 하루 4,000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입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을 종목들이 크게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다 똑같은 상황이고 내가 급등한 걸로 요 전 영상에서도 위험하게 들어가면 반절도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L전자 제가 최근에는 계속 사라고 안 하잖아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새롭게 또 꾸준하게 정말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장 대비하시고 지수 폭등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내가 사고 싶더라도 단타로 바로 사고 이럴 거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사시더라도 정말 에이스 기업만 모아갔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관련주나 LG전자 관련주, 현대 관련주 정말 에이스 기업만 모아야지 로봇이든 반도체든 따라서 우후죽순 왕창 오른 종목들 실적 안 나오게 되면 오른 것만큼 조정 나온 경우 많으니까 정말 AI든 반도체든 실적 나오는 것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